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시장 개장한 지 2시간여 지난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 매도 속에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상해와 선전 성분 지수 상승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홍콩 시장은 1%가 넘게 급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교 슈퍼 위크가 시작됐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오늘까지 열리는 가운데 이달 3일에는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 규모가 2천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국 쏠림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중화권 주식 투자의 성장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일삭 차이나 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요일 실시간으로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전해드리고 이 투자처 그리고 나아가서 종목들까지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차이나 마켓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요 유튜브에서 한국경제TV 글로벌로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 또 실시간 라이브로 현재도 함께하고 있는 만큼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차이나 마켓나우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자, 먼저 박준석 와우 글로벌 파트너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임하영, 이하림 게스트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 마켓나우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0분 전 개장한 중국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이 9월의 첫째 날인데 현재 중국 주식시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지난 금요일 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는 상해 종합지수입니다. 3,857포인트로 종 마무리를 했고요. 계속해서 10년 내 최고치에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중화권 증시입니다. 특히 자금 유입 속도도 여전히 견조하고요. 주도주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점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거래일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주 강세 입리버 상승 마감했습니다. 호실적 그리고 리튬 업계 회복 가능성이 거론된 점도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오늘 개장 같은 경우에는요. 상해 종합지수가 0.1% 상승하면서 3,864포인트에서 이 시각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10년 내 최고치 경신에 좀 힘을 쏟는 모습이고요. 선전 성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으로 돌아선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마 좀 함께 짚어보시면요. 저번 주에 강세를 보였던 배터리나 보험단에서 그리고 은행주들 역시 조금 밀리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는 제약주들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또 반도체 역시도 상승률 상단에서 지수에 상방 압력을 좀 더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중국에는 빅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에서도 확인했듯이 열병식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 모멘텀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하이 협력기구에는요. 모디 인도 총리가 방중할 계획이어서 국제질서 변화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뉴스는 바로 알리바바의 자체 AI칩 개발 소식인데요. 중국 대형 기술 기업이죠. 알리바바가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증시 기술수가 약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알리바바는 호실적 그리고 호재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항생지수 오늘을 조금 딥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생지수가 딥시급 모멘텀 때문인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알리바바가 15%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15%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이 밖에 TSMC 대신에 중국 내 파운드리 내에서 생산하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알리바바를 포함한 테크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끌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생 테크지수 역시도 2%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MIC, 비아디, CATL 역시도 5% 넘는 강세 보여주면서 지수에 좀 기분 좋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홍콩에서의 뉴스 한 개 좀 체크해 보시면요. 중국의 투자금이 홍콩 증시로 유입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월에 순유출이 무려 81조 원이라고 하고요. 이 규모가 6월 대비 10배 증가했고요. 월간 기준으로는 통계 작성 시작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이 쏟아지는 만큼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화권 증시 실시간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 주식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홍콩 시장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하영 캐스터가 짚어주신 것처럼 알리바바 또 딥시크 모멘텀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홍콩 시장 향후 전망도 궁금하고 또 중국 시장 상황도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열병식 등 정치 이벤트도 많지 않습니까? 네. 또 방금 전에 또 중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을 조금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9월 시장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거시경제 지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근차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이제 그 전날에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 이제 PMI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국 증시를 보셨을 때 이제 제조업 PMI 지표와 그다음에 차이신 PMI 지표 이 두 가지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혼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조업 PMI 같은 경우는 이제 국영 기업 중심적으로 있는 이제 기업들에 대한 PMI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차이신 같은 경우는 이제 민영 기업 위주로 좀 나와져 있는 이제 PMI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국영적으로 힘이 쏠릴 때는 이제 제조업 PMI를 봐야 되고요. 만약에 민영 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있는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된다라면은 차이신 PMI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전날 같은 경우에 8월 31일 일요일자 기준으로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됐을 때요. 실제 예측치보다 약간 정도의 좀 하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복합적으로 이제 현재 있는 PMI 지표는요. 50보다 좀 상회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크게 상 자체가 좀 없을 거라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차이신 PMI 지표가 예측치 대비 좀 상승하면서 50.5를 좀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는 미국과의 경제 관련돼 가지고 관세로 인한 이제 시장의 하락을 좀 생각했었고 그 여파가 민영 기업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봤듯이 2분기 내에서 트럼프가 이제 중국 내에 대한 관세 전쟁 자체가 일부 좀 완화되는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제조업 차이신 PMI 지표들이 좀 올라온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홍콩 지수도 그렇고 시장 자체가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상승한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9월 달 같은 경우에 시장을 봤었을 때 저는 말씀드리지만 계속적으로 테크 위주로 좀 우리가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 내에서도 남향 자금이라고 불리는 방금 아까 이제 하영 캐스터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남향 자금이라고 해서 중국 본토 내에서 홍콩으로 이동하는 자금들이 지금 현재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중국 본토에서는 국영 기업들과 이제 은행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테크 위주로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향 자금이 온다라는 것은 외국인의 직접 투자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 있는 자금들이 지금 홍콩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런 형상들이 결국에는 중국 내의 테크 붐을 좀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9월 달 역시도 홍콩 테크 위주로 여러분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준석 파트너님께서는 항상 기승전 테크를 외쳐주셨는데 오늘 딱 그게 실현이 되고 있는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알리바바도 급등하고 있고 알리바바가 사실 그동안 다른 테크주에 비해서는 못 갔는데 네.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이고 오늘 또 SMRC, BYD, CATL 등 모두 다 급등세 보이고 있는데 좀 주요 종목들을 꼽자면 어떤 종목 테크 위주에서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사실 테크에서 우리가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는 기업이 네. 샤오미잖아요. 샤오미, 그리고 두 맞아요. 번째가 이제 보통 이제 비아디라고 불리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알리바바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상 우리들이 많이 익히 알고 있는 중국의 테크 종목이라고 보실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봤듯이 결국에는 이제 중국 내에서 자체 칩을 생산하게 되었고 그 자체 칩의 생산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 시장의 상승 자체가 금요일 시장 이제 미국 ADR 시장부터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체 칩을 생산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추후에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알리바바가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추후에도 이제 샤오미라든지 다른 빅테크 업종들도 좀 많이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반면에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비아디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5% 정도로 그러네요.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실적 관련돼 가지고 있는 지표들에 따라서 사실 알리바바도 실적이 안 좋았지만 AI 칩에 대한 이제 자체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비아디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에서 뭐 매출은 그렇게 조금 시장에 대한 미스 자체가 안 났는데 순이익 자체가 조금 많이 미스가 났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전에 여기서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비아디의 출혈 경쟁 관련된 이슈들이 여파로 결국에는 2분기 실적 자체가
순이익의 감소로 이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비아디가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약세가 될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를 제치고 결국에는 수출 자체에서 유럽이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죠. 1위를 했던 것을 좀 우리가 이 분기 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러한 호재성들이 지금 당장에는 순이익의 감소로 주가가 좀 약세가 되고 있지만 그러한 호재성들이 추후에 상승 견인할 때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20대도 50대도 모두 다 이 샤오미를 최우선 종목으로 꼽고 계시다고 하던데 샤오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비아디 오늘은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만큼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저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한 다른 특징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 주목을 해볼까요? 네, 이번에도 중국 증권사에서 뽑은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항림유황입니다. 인허증권에서 이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상반기 회사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7% 정도 증가했고 지배주주기속 순이익은 11%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2분기 순이익만 따져봤을 때는 분기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 개선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건설기계 산업 경기가 호전되고 있고 로봇 산업도 성장하고 있는 점을 맞물려서 실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주가는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보시죠. 화신증권에서 이 강소 양농화학에 대한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사업 매출의 성장세를 이유로 매수 의견을 낸 건데요. 상반기 회사의 매출과 지배주주기속 순이익이 각각 9% 그리고 6%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농약 산업이 경기 사이클의 저점에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량 생산과 빠른 판매 등 전략을 통해서 판매액 증가를 실현했다고 하는데 오늘 주가 흐름도 한번 살펴보시면 2%대 강세에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화신증권에서 골랐습니다. 이 중국 석유화학인데요. 국제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상반기 회사의 실적은 좀 압박을 받았습니다. 다만 리포트에서는 회사가 친환경 전원 발전 전략을 확립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업그레이드를 좀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오늘 주가는 0.5%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허성실리콘입니다. 이 화신증권에서는 회사의 상반기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향후 연구개발 기술력이 계속 향상될 것이라면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리콘 제품의 가격이 좀 하락하면서 이익은 줄었지만요. 그럼에도 이 회사가 유기실리콘 그리고 탄화규소 산업에서는 선두 기업이라는 점을 좀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연구개발 실력도 계속해서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다만 오늘 주가 흐름 이어서 살펴보시면 1.4%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정부에서 나온 새 정책인데요. 광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데이터 요소 인프라 확충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좀 전국적으로 데이터 요소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프라 사용 비용도 낮춘다는 계획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파트너님. 네. 인프라 이런 것도 약간 데이터랑 관련이 좀 있고 네. 또 그리고 테크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여기서는 저희가 관련주 어떤 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 관련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오늘 상승했던 이제 알리바바 중심의 상승과 비슷하게 좀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알리바바도 AI 클라우드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관련돼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관련된 종목으로서 사실상 이제 코드명으로는 이제 6038881이라고 해서 상해 데이터 포트라는 기업이 조금 더 네. 우리 관련주로 체크하면 좋을 것 최근에 많이 같습니다. 올랐네요. 제가 네. 이 기업을 3월 달에 탐방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CFO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당시 때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AI 클라우드가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 1위입니다. 근데 그 1위에서 결국엔 담당해 줄 수 있는 클라우드 밸류체인 업체가요. 이 상하이 데이터 포트라는 이제 603811
6033881입니다. 네. 6038881이라는 이 상해 데이터 포트가 결국에는 알리바바의 전체 매출의 한 90%, 80% 가까이를 다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으로 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거는 글로벌 전체적인 이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는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채 5%도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비중 자체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상하이 데이터 포트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몇 개 기업들도 다 연달아서 상승이 나올 텐데요. 오늘 제가 사실 인사이트에 준비한 내용이 이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네. 조금 다음에 잠시 뒤에 잠시 뒤에 확인해 말씀드리도록 봐야겠네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주목받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또 특징주를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중국 시장 내 상승률 상위 종목들 또 특징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제 홍콩 시장 급등세와 함께 저희가 주목해볼 종목들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아까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홍콩 내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세가 눈에 띄고 오늘 또 제약주들도 많이 상승하고 또 네. 은행주들도 급등세가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먼저 홍콩 시장 내 상승률 특징주들 함께 살펴볼까요? 일단은 네. 홍콩 같은 경우에 역시나 이제 알리바바의 이제 상승으로 인한 전반적인 온라인 리테일 쪽 관련된 상승 자체가 좀 눈에 띕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ADR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거에 힘입어서 이제 지금 중국장 본토 내에서도 이제 09998 관련된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도 상승세가 현재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 16% 정도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보게 될 경우에 차트상을 봤었을 때는 현재 지금 주가 자체가 계속적인 상방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게요. 신고가를 뚫어주는 모습 자체가 나오게 되려면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한 6% 정도 더 상승이 나와야지만 상승 자체가 이전치에 있었던 고가를 뚫어줄 수 있습니다. 이전치의 고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딥시크 때 이제 모멘텀으로 상승했던 그 구간이다 보니까 네. 이번에 만약에 홍콩에 이제 알리바바가 주루적으로 상승이 나와서 이 고가를 뚫어주게 된다라면은 이전치에 있었던 딥시크 쇼크만큼 현재 지금 중국 내 테크 바람이 한 번 더 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좀 유심하게 좀 봐야 되는 게 유비테크 같은 부분에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유비테크 관련돼 가지고는 로봇 관련된 회사라고 그쵸?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관련된 이제 기업 밸류 체인상에서도 이제 유비테크가 이번에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3.5% 정도 지금 현재 일간폭으로 봤을 때 상승 자체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비테크 같은 경우에도 워낙 이제 상승 자체가 이제 한번 상승했을 때는 조금 많이 상승했었다가 꺾일 때도 좀 많이 꺾이는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전치에 있었던 이제 뭐 한 100 라인, 뭐 110 홍콩 달러 기준상에서 이 부분을 좀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통합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중국의 홍콩 테크 관련돼 가지고는 피지컬 AI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주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로봇과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관련된 그러니까 미국 투자와 좀 비슷하게 중국 시장에 대한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은 투자에 대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중국 시장에서도 로봇 또 테크 관련주들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네.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셨고 오늘 이제 본토 시장 중국 상해 종합 지수 그리고 선전 성분 지수는 이제 홍콩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률이 덜 미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종목별로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속 관련주들 좀 상승세가 눈에 띄고 일부 자동차 종목들 제약주들 좀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중국 본토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어떤 특징주 있을까요? 일단은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현재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이제 통신 장비 관련돼서는 저번 주 기준으로 많이 상승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속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금요일장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금 관련돼서 결국에는 신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전치에 있었던 고가를 돌파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금이라든지 은 관련된 실질적으로 네. 이제 들고 있는 광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웨스턴 골드라고 해가지고요. 코드명으로는 이제 60, 10, 69 이제 60
60, 10, 69라고 해서 상해 이제 상해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네. 현재 지금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볼 수 금 있겠습니다. 관련주군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알고 있던 게 홍콩에서 03939라고 해서 이 만국 국제 네. 광업이라고 많이 불리는 언급해 주셨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금 관련주, 금 테마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금 테마주도 현재 지금 7% 가까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다른 이제 귀금속 관련해서 금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왔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요일 시장의 미국의 기술주들의 하락으로 인한 이제 금의 상승 이의 효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금 관련돼 가지고 실질적인 테마성이나 금 관련된 시세와 많이 연동되어 있는 이제 종목 자체가 바로 이 만국국제강업 03939 홍콩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금 관련돼 가지고는 이전치에 뭐 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지금 많이 열의를 띠다 보니까 오늘 조금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홍콩 시장에서는 이 로봇과 테크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본토 상해 종합지수에서는 금속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국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증권사에서 뽑은 중국 특징주도 이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알고 있었던 게 하이얼 스마트홈의 실적이 좀 나왔는데요. 이 실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상반기 하이얼 스마트홈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해서 10% 증가했고 그리고 순이익도 16%가량 늘어나면서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는 건데요.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한 수치였습니다. 이 중국 내 가전산업의 매출도 좀 성장을 했지만요.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장 매출액이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리포트에서는 회사가 하반기에도 중국과 해외에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 하반기에 이고환신 보조금이 또 지급된다는 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영향은 그에 비해서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하이얼 스마트홈의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홍콩장에서도 1.45%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내 저희가 주목해볼 종목들 자세하게 특징주로 함께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 시장 상황은 오늘 좋은 반면에 오늘 우리 시장은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장과 또 아시아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미증시 최고치에도 신중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같은 대형주 약세에 발목이 잡히면서 계속해서 양지수는 좀 밀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역시도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8월 전체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우리 증시 상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먼저 확인해 보시죠. 자,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지수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이 시각 현재 3,163선 지나가면서 0.7%대의 약세, 코스닥 역시도 800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좌초되는 모습이죠. 790선 공방에 나서면서 0.6%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 온도차가 분명한 가운데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확인해봤듯이 알리바바 쇼크가 미증시 기술주를 끌어내렸고요. 이 영향이 우리 증시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에서 4%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모멘텀, 방산 이슈에 힘입어서 이 시각 현재 4.5%대 시세를 내주고 있고 자동차주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종목이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6%대 가까운 강세 보이는 가운데 오늘 메인과 기관 순매수세 붙은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약주 내에서 온도 차이 분명합니다. 펩트론, 리가켄바이오는 약세 보이는 반면에 HLB 오늘장 3%대 오름세 보여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앞서 확인했듯이 우리 증시는 파란불을 켜고 있고요. 그리고 중화권 증시 짙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항생 종합지수 2%대 강세 이어가면서 오전장 보내고 있고요. 베트남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후반대 하락세를 딛고 이 시각 현재 1%대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오늘장 짙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대신증권이 일본의 9월
증시가 변동성 장세가 전망이 된다면서 구체적인 비율을 좀 내놓은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오늘 일본 증시 내에서의 테마별 움직임인데요. 전기 제품, 정보, 통신, 운송 장비 이렇게 빨간불이 켜진 종목들이 현재 하락하고 있다는 건데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테마들이 하락세 보이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수출주 토요타 자동차 혹은 홀딩스주죠. 소니그룹, 소프트뱅크그룹 나란히 1에서 심지어 소프트뱅크그룹은 낙폭을 더 키워가면서 6%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일하게 NTT만이 0.8%대 오름세 보이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호주 증시 역시도요. 0.3%대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까지 대다수의 중화권 증시를 제외하고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약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시황 그리고 한국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 자세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중국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들 앞서서 체크를 해봤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난주까지 급등세를 좀 이어갔었던 캠브리콘이 오늘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 홍콩은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좀 많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자, 일단 먼저 캠브리콘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PER이 이제 5,100배가 이제 되어져 있는 이제 캠브리콘이다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만큼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많이 상승이 나온 것으로 좀 보여지겠는데요. 근데 지금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 현재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6% 정도로 지금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캠브리콘이 그럼 이제 끝났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동안 올랐던 거를 감안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고가 대비 빠졌던 게 거의 한 10% 정도, 10% 정도 가까이 좀 빠진 상태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 캠브리콘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했었을 때 요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주말 동안에 리포트를 냈었을 때도 이제 캠브리콘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전에도 골드만삭스가 50% 정도 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 올렸는데 이번에도 올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알리바바라든지 그 알리바바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캠브리콘 관련돼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캠브리콘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시장의 기대감은 결국에는 중국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끌고 있는 드라이브 자체가 결국에는 중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한 번에 통합시키려는 그런 모습에서 캠브리콘과 화웨이가 각각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현재 지금 여파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지금의 급락세는 알리바바 요소 악재로 작용해서 급락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 오히려 많이 올라갔던 것도 있고 시장 네. 내에서도 지금 알리바바 관련돼 가지고 캠브리콘 입장에서는 캠브리콘이 알리바바를 지원해준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네, 많이 그게 알리바바가 아니니까. 부인했다 네. 보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큰 틀로 봤었을 때 주가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지금 시장 상황과 같이 결부봤었을 때 이거는 이제 하락하는 이제 모멘텀은 아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이전치 대비해서 계속적인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네. 오늘 약간 정도의 조금 하회하는 모습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장 들어서 가지고도 만약에 반등을 하거나 이제 보합선으로까지 올라와주게 된다라면은 시장 자체의 모멘텀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흐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시총 상위 종목까지도 한번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잠깐만 이제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모르고 창을 닫아가지고 네. 네, 자, 앞서서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알리바바발 악재로 인해서 오늘 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또 캠브리콘에 관한 이야기 함께 들어봤는데 캠브리콘은 또 688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아쉽게 투자를 하지는 못하고 그에 반해서 캠브리콘 대체제로 지난주에 또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SMIC라든가 관련된 종목들도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도 오늘 좋은 만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네. 이제 시가총액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시가총액보다 이제 제가 시가총액과 결부져서 거래대금 상위 관련돼서도 좀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일단 먼저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거래량이 지금 현재 홍콩 내에서 지금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국제반도체 결국에는 SMIC를 말하는 뜻합니다. 네. 그래서 SMIC 역시나 지금 현재 4% 정도 가까이 강세가 되면서 거래량 2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도 3위인데요.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이 지금 이전에 저번 주만 하더라도 메이투안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메이투안이 한 10% 정도 가까이 약세를 좀 보였을 때 알리바바라든지 징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배달 관련된 경쟁 자체가 있었다 보니까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많이 하락했는데 알리바바가 상승하고 징둥도 마찬가지로는 상승하다 보니까 메이투안도 상승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염원들이 좀 보여지는 거래 대금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4위 자체가 이제 비아디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네.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날에
저번 주에 실적 발표로 인한 이제 EPS의 좀 하락으로 인해서 BRD 자체가 조금 조정을 보이는 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저점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잡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더라도 테크 관련돼 가지고는 중국에 있는 빅테크 위주로 좀 자체가 많이 있는 모습 자체가 보여진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중국 본토 내에서는 오늘 좀 종목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금속 관련주 또 관련된 종목들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홍콩 시장 내에서는 로봇과 테크 관련주들, 알리바바 관련된 이 체인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하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원자재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상승폭을 한번 크게 키웠던 국제 유가는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에서 이 노동절 연휴를 기점으로 여름철 주행 수요가 좀 종료가 됩니다. 연중 최대 소비 시즌이 마무리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의 수요 둔화 가능성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금 가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의 7월 PCE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 시장의 전망치와 부합한 수준이었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번 결과로 연준의 초점이 노동시장에 맞춰질 것이라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이 금값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 역시 지금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감과 이 달러 약세의 영향이 좀 겹쳐지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주요 소비국이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 시장에서도 이 현물 시장에서 구리 매수세가 좀 강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지고 온 상품은 이제 대두입니다. 여전히 대두는 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간의 이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일부 회복 흐름을 보였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은인데요. 은이 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 그리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의 영향이라고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원자재 시장 상황, 은 가격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코인 시장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금융 질서화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화폐 도입으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 추이가 올해 8월 기준으로는 2,676억 달러로 계속해서 시장이 확장세가 확인되는 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해온 중국이 미완화 국제화를 위해서 해당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구체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로드맵을 발표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시황까지도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시장에서의 9월 첫날 아주 아쉽습니다. 2달 만에 1억 5천만 달러를 1억 5천만 원대를 반납한 모습인데요.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 역시도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6분이죠. 비트코인이 0.59% 하락하면서 1억 4,990만 원에 거래됐고요. 이 시각 현재도 1억 4,979만 원대에서 거래되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 역시도 600만 원대 반납을 앞둔 만큼 오늘 포함해서 9월 한 달 동안 비트코인, 코인 시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코인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중국 시장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시장은 또 2%가 넘는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특히나 또 제약주들도 눈에 띕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약주 중에 하나가 항서제약인데 네. 항서제약도 오늘 2%가 넘게 급등세 이어지고 있고 다른 관련된 종목들 본토 증시도 그렇고 홍콩 시장도 그렇고 제약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거든요. 네. 제약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제약주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낙폭이 되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도 제약 관련된 모멘텀들이 좀 상당히 좀 상승이 나온 것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도 지금 현재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전치에 있었던 고가를 돌파하면서 지금 본토 내에서도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홍콩 관련돼 가지고 항서제약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 관련돼 가지고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왜 뭐, 이유가 리스크가 있을까요? 있나요? 이유는 네. 뭐냐면은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한 기대 인하 이 느낌으로 결국에는 예. 이제 제약 관련된 과유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흐름 자체가 봤었을 때 저는 금리가 다시 한 번 더 1%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빠졌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저는 금리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 관련돼서는 단기적인 좀 모멘텀을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중국 관련돼서 투자를 한다 했었을 때 저도 단기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는 이제 그런 포지션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관련돼서는 오히려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크 위주로 네. 좀 생각하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서제약뿐만 아니라 이 관련된 밸류체인 아. 업종들은 여전히 이제 그러네요. 그 중국 내에서 예.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관련된 이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베터 관련돼 가지고는 여전히 이제 수익성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제약주들 오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크주를 좀 보자라고 네. 하셨지만 그래도 제약주들, 중국 제약주들에 대한 성장세는 좀 두드러질 것 같다. 최근에 또 관련된 중국 제약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중국 시장 상황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이어서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 마켓 나우 여러분께서는 현재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저희가 이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코너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코너 중에 한 8알이 중국 AI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만큼 핫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오늘 주제도 관련한 주제죠. AI 타고 폭풍 성장하는 클라우드입니다. 네. 주제를 좀 미리 알고 잡아오신 것 같은데 네. 알리바바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알리바바가 안 그래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자체의 AI 칩을 개발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함께 클라우드 부문의 매출이 또 상향 조정이 되면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클라우드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재 상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은 중국 내 상황부터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자면요. 현재 지금 중국 내에서 AI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 그 다음에 이제 화웨이, 그 다음에 텐센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샤오미라든지 바이두 같은 여러 가지 중국 내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중국 내 빅3,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가 중국 내 전체 시장의 7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점유율 자체가 36%로 중국 내에서 1위이고요. 우리가 익히 딥시크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지만 딥시크는 실질적으로 중국 내에서 많이 사용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중국 내에서는 이제 QN이라는 이제 AI를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우리가 QN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 이제 오픈 AI, 챗GP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QN 관련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관련된 업체, 클라우드 관련 서비스 자체가 이제 지금 점유율 자체가 36% 정도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알리바바가 중국 내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클라우드 사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위 같은 경우는 이제 화웨이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점유율이 19% 정도고요. 이제 화웨이에서도 자체적인 이제 AI를 활용하게 되었지만 화웨이 자체적인 AI는 오히려 이제 그런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자동차라든지 다른 쪽에 좀 이제 접촉을 하는 이제 군사 관련돼서 접촉을 하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좀 사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알리바바가 이제 중국 내에서 대표적인 이제 AI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점유율이 이제 15% 정도로 이제 지금 3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민영 중심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뭐 알리바바랑 텐센트 정도만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정보기술부 이제 뭐 MIIT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 자체가 뭐냐면은 중국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자체가 미국처럼 똑같이 기업들이 담당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국 내에서도 이제 좀 쓸모 없어지는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이거를 2028년도까지
공공 형식으로 묶어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동수서산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네, 과거의 정책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동쪽에는 이제 뭐 홍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해라든지 이런 광저우라든지 대표적인 이제 뭐 물 쪽에 가까운 이제 물류 쪽에 예. 가깝잖아요. 네. 이쪽에 보통 인프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안 지방에 그렇죠. 서쪽에는 오히려 이제 뭐 사막이라든지 사막도 있고. 티벳이라는 이쪽이 예. 좀 많다 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데이터 센터 같은 이런 큰 인프라 산업 단지를 지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왼쪽 서쪽에서 좀 지으면서 좀 네. 비용을 좀 아끼면서 많이 좀 짓자라는 식으로 이제 태양광과 연결시켜 가지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좀 현재 지금 진행하려는 모습들이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현재 지금 AI 관련된 이제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지금 중국 내에서는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다른 이제 기업들과 좀 비교하게 된다라면은 현재 아직까지는 지금 중국 내에서는 이제 비중 자체가 글로벌 상에서는 낮지만 결국에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좀 비중이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네.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봤었을 때 중국의 위치가 어떠하냐를까지 제가 좀 조사해왔는데요. 네. 일단 먼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봤었을 때는 아마존이 현재 지금 29%에서 그렇군요. 33% 정도로 예. 전체적인 순위상에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빅3라고 불리는 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라고 하면은 네. 중국 내에서는 현재 지금 알리바바, 화웨이, 텐센트 이렇게 여러분들이 밸류를 나눠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전체 클라우드 전체 클라우드 사업에 있어서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에 있는 이제 알리바바가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거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글로벌 매출상에서는 4%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4%가 결국에는 기존에 이제 엔비디아 쪽을 따르지 않고 자체 칩을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좀 시장에 이렇게 텐드럼이 반응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보다 이 아마존도 그렇고요. 이 지금 구글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전부 다 자체 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이제 아마존과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칩을 개발했을 때는 엔비디아가 빠지지 않더니 왜 알리바바가 이렇게 했었을 때 빠졌을까라는 게 보통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관련된 이런 업체들은요, 자체 칩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에 있는 이 칩 자체는 범용성 칩이다 보니까 공통된 칩이고 현재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자체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토대로 특수한 산업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자체 칩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도 자신들이 필요한 부분대에 특화될 수 있을 만한 칩을 만들기 때문에 자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거고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환에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알리바바가 만약에 그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똑같이 비슷한 형식으로 자체 특수한 칩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면은 엔비디아는 조금 더 빠졌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그 현재 지금 알리바바는 부인했지만 캠브리콘과 관련된 중국의 자국 국산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 하락폭 자체가 조금 더 낙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까지 우리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알리바바에 관련된 실적과 알리바바 관련된 클라우드를 보면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향방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알리바바가 자체 칩을 관련된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것이 결국에는 알리바바가 특수성을 뜨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아직 모르지만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전에 행했던 방식대로 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알리바바도 클라우드 관련된 매출을 계속적으로 상승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 향방은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네. 엔비디아 주가 전망 자체가 조금 더 낙폭이 이어질 것 그래요?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리바바 영향이 없지 않을 수 없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딥시크 쇼크가 한 번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딥시크 쇼크가 의미하는 바는 중국의 국산화 반도체 국산화를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는 것이고 중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AI 관련된 이제 AI를 어떤 식으로 점치고 있냐면은 AI 하나하나마다 아인슈타인을 만들려고 해요. 정말 똑똑하게 AI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AI 하나하나를 아인슈타인처럼 그렇죠. 예. 정말 똑똑하게 만드는 네. 거고요. 중국은요 반대로 미국에 있는 GPU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뭐 SK하이닉스의 HBM을 다 네. 받았으면은 똑같이 갔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부 다 트럼프가 견제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 견제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효율성을 좀 극대화하려면은 일반 사람이 이제
학부생 기준 네. 봤을 때 학부생이 이제 똑똑한 백과사전을 빨리 차는 식으로 지금 중국이 드라이브 바꾸려고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두 가지가 이제 지금 바뀌기 때문에 미국의 AI는 모델 자체는 사실상 에너지가 많이 나가게 되고 전력 소모가 심한 반면 그렇겠어요? 반대로 있는 이제 이 중국이 중국? 가려고 하는 이제 네. 딥시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 자체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미국은 전력이 없는 상태고 네. 중국은 전력이 풍부한 상태에서 이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 자체가 결국엔 AI를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능성들을 제기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높은 상태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부품을 토대로 해서 계속적인 전망을 한다는 반면 그렇죠. 중국은 다른 방식으로 좀 가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 자체가 조금 더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뉴스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블랙웰 칩이 다시 한번 더 트럼프를 토대로 해서 통과가 된다고 한들 네. 오히려 중국 내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이 많은 수요 자체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의 주가 자체가 조금 더 낙폭을 이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알리바바발 뉴스로 인해서 엔비디아가 좀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하셨고, 그러면 이제 알리바바도 이제 AI 칩 자체 개발한다는 뉴스로 인해서 오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또 그 안에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또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사실 네. 제가 이거를 준비한 게 저희도 알겠지만 저번 주부터 이거 준비하잖아요. 네. 근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 관련된 클라우드 밸류체인 기업들을 총 4가지 이렇게 네 말씀을 개, 예.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먼저 화면부터 보시면은 네. 상하이 데이터포트, 사실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잖아요. 네. 이게 결국에 알리바바 클라우드 관련된 밸류체인 중에서 가장 높은 그래요? 가장 예. 주가 상승상에서 가장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투자가 가능한 한국인 투자가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이 이제 진차이 후렌이라고 해서 002530이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AI 클라우드 2위가 화웨이고요. 그래서 화웨이 관련된 클라우드 밸류체인 기업이 바로 진차이 후렌이라고 해서 002530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은 아까 상하이 데이터포트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은 매수할 수 없다는 점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볼 수 있겠고요. 와, 예. 네, 002535라고 해서요. 전고점을 향해서 네, 맞습니다. 달려가는 것 같은데. 네이버 증권상에서는 이제 금제 호련이라고 좀 불려지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현재 0.09% 강보합선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알리바바가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알리바바의 영향을 받은 상하이 데이터포트가 상승하게 되고요. 금제 호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화웨이 클라우드 밸류체인으로서 지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화웨이가 한 번 더 클라우드 관련된 소식들이 좀 들려오게 된다면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체크할 수 있게 되고요. 최근에 급등을 했네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류이천테크라고 해서 이거는 딥시크 클라우드 밸류체인 중에서 예.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외국인 투자가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003012라고 해서요. 한번 종목을 체크해 보게 된다면은 광동 동펑 홀딩스라고 이제 불려지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2.5%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킹소프트 클라우드라고 했어요. 샤오미 클라우드 밸류체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샤오미도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고 관련돼서 지금 현재 하는 중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AI 클라우드 사업상에서는 조금 더 비중이 좀 적다라는 점. 근데 지금 이 비중을 늘리고 간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킹소프트 클라우드를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또 4가지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모두 다 저희 국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인가요? 안 그래도 제가 네. 그거를 위주로 항상 가져왔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래야죠. 정말 아쉬운 부분이 네. 반도체든 지금 현재 통신 장비 관련돼서는 688이라든지 300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캠브리콘을 우리가 사고 맞아요. 싶더라도 살 수가 없는 네. 그런 점들이 좀 그러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제가 가져왔던 이 선별된 4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전부 다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 가능한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하이 데이터포트, 또 진차이 후렌, 루이천테크 그리고 킹소프트 클라우드까지 모두 다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니까 이 알리바바 밸류체인인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런 미중 간의 반도체 전쟁이 좀 격화되고 있다 보니까 각국에서도 이제 AI 반도체 자립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잖아요. 오늘 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또 미국에서 뭐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미국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을 뭐 건별로 허가를 받아라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네. 계속 싸움이 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반도체 시장 전쟁 좀 전망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사실 그
네. 전쟁 자체가 일어났던 예. 계기가요. 기존에 있던 이 사업권 상에서 지금 누군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블락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들어왔느냐? 결국에는 중국이 들어왔기 네.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도 뉴스에 봤었지만 결국 삼성전자라든지 결국에는 이제 SK하이닉스 관련된 반도체 장비 중국에 넘어갈 때 미국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이야기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기업인 이제 SMIC가 있습니다. 네. 이 SMIC가요. 원래는 이제 반도체 수율 자체가 거의 20% 미만, 10%밖에 안 나왔어요. 10개를 생산하게 되면은 9개를 버리고 1개 정도만 좀 건질 수 있는 가장 비효율적인 산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있는 요 SMIC 자체가 성장성이 계속 있는가, 중국 정부가 계속 밀어줬을 때 기준으로 이거를 과연 할 수 있는가, 파운드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SMIC가 금요일장 기준으로 뉴스 나왔던 게 수율 자체가 20%에서 70%까지 대폭 개선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제 미국장 개장했을 때 트럼프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다가 중국의 반도체에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규제를 했던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SMIC가 경쟁 상대로 지금 이제 미국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SMIC 관련돼 가지고도 주가가 상승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SMIC 관련돼서 주가가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 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것이 중국의 AI 반도체 자립화가 결국에는 가능성이 있겠는걸? 네. 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테크 관련돼서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네. 결국엔 중국도 결국엔 원래는 이제 경쟁 상대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지금 미국도 경쟁 상대를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자꾸 태클 거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불간에 있었던 밸류 체인들에 대한 가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우리나라보다 테크 관련돼서는 중국이 조금 더 낮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정도 급만 되더라도 중국은 많이 상승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중국 테크 관련해서 우리가 접근 방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AI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잖아요. 네. 근데 전 얘기를 들으면서 좀 드는 생각이 저희도 이런 테크를 좀 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좀 붐을 하면서 전선주들 혹은 이제 냉각수들까지 조금 움직이는 그런 테마별 움직임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 AI 클라우드 붐이 딱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조금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지금 눈앞에 보이는 AI 칩이 아니라 네. 냉각수라든지 네. 혹은 전선주들을 좀 주목해봐도 괜찮을까요? 관련주로요. 그 아마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제 전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투자하신 분들이 중국 투자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다 한번 겪어봤거든요. 맞아요. AI가 올라갔었을 때 클라우드 올라가면은 냉각수도 올라가지. 네, 맞아요. 전선들도 올라가지. 전력이 부족하니까 전력 관련주도 올라가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동일하게 중국에도 적용하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냉각 관련돼 가지고 있는 종목을 하나 소개를 드린다면은 이제 00, 20, 50이라고 해서 20, 이 삼화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네네. 네, 삼화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이 기업 종목도 최근에 오르네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냉각 관련돼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그리고 이제 열 관련돼서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열이 많이 새었을 때 네. 냉각을 해서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이제 그러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제가 나중에 또 준비할 인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그렇군요. 미리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결국에는 그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지금 현재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관련된 뭐 AI 밸류 체인들이 워낙 많이 상승한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중국은 이제부터 상승하는 중이다 보면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미국에 상승했던 종목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승했던 종목들을 그대로 중국엔 그런 종목 없을까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편입하시거나 관심을 등록해 주시면은 그런 종목들도 상승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테크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굉장히 편하시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잘 찾으면 좋은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싸움이 거세지고 있긴 하지만 저희는 그 안에서 또 좋은 투자처를 찾는 네. 게 현명한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좋은 종목 많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AI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현재 중국 시장 오전 시장 상황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시장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중화권 증시 양지수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상해종합지수, 선전성분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상승 탄력 키워나가는 가운데 현재 상해종합지수 0.4%대 상승폭 키워가면서 3,873선 지나가고 있고요. 선전 역시도 0.2%대 오름세 보여줍니다. 가장 우측에 위치한 게 바로 항생종합지수도 홍콩거래소는 계속해서 테크주들의 탄력을 좀 받아가면서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마 함께 좀 체크해 보시면요. 그래도 은행주들이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이 꽤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는 일부 종목들이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하락 0.6%대 테마지수가 하락하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약주들이 견조하고요. 통신장비 역시도 오름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아시아 증시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아까 확인했듯이 계속해서 좀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죠. 현재 아시아 증시 내에서 가장 짙은 하락을 켜는 가운데 41,850선이 무너졌습니다. 2%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우리 한국 증시 역시도 0.7%대 약세를 보이면서 3,160선 공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단은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역시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호주 그리고 필리핀 역시도 0.5%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니케이 지수 관련해서 주요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0.7%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전히 홀딩스주, 그다음에 인슈런스, 보험주, 금융주, 그리고 패스트 리테일링까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나란히 좀 하락세 보이는 점 확인되고 있지만요. 여전히 중화권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는 10년 내 최고치 경신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면서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강세장을 보여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전장 아시아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특히 홍콩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오전장 중국 시장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특징주 더 정리를 해볼까요? 네, 특징 정리하면은 먼저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게 오늘 상해 본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 관련돼서 혹은 귀금속 관련된 이제 그런 업종들이 좀 많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실상 이제 우리가 귀금속이라든지 금 관련돼서 좀 체크해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 만국 국제 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웨스틴 골드 관련된 종목들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찌진 이제 마이닝 광업이라고 해서 네. 이제 자금 광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 기업은 사실상 이제 금 관련돼서 있는 기업보다는 이제 오히려 구리라든지 산업재 관련돼서 이제 현재 지금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주간 단위로 보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신고가에 지금 현재 가고 있는 흐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사상 같고요. 최고가인가요? 맞습니다. 와, 그래서 지금 현재 네. 찌징 마이닝 광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60 1899 네. 관련된 이제 코드를 가진 그 같은 경우에도 5% 가량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과 홍콩 시장 내 특징주들 특히나 이 금속 관련된 종목들의 급등세가 두드러지는데 이들 종목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ETF 상품들 수익률도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 테크 관련 ETF 상품들 수익률이 상당히 좋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중국 관련한 ETF 상품군들은요, 테크 관련된 상품들이 이 상승률 상위권에 자리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품은 에이스 차이나 AI 빅테크 탑2 플러스 액티브 상품이고요. 그 바로 밑으로 타이거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 플러스 상품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4%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밑으로는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 그리고 코덱스 차이나테크 탑 10, 타이거 차이나 항생 관련된 상품군들도 오늘 장에서 3%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흐름을 알아보기 위해서 몇몇 가지 종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에서 오랜만에 좀 이리저리에 이름을 올린 상품부터 살펴볼 텐데요. 에이스 차이나 AI 빅테크 탑2 플러스 액티브 상품입니다. 한 주간 수익률은 2%대고요. 1년 수익률로 살펴봤을 때 6%대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으로 살펴보시면 샤오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 알리바바의 비중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알리바바에 대한 이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좀 관심을 사로잡은 것 같고요. 다음 상품으로는 타이거 차이나 글로벌 리더스 탑3 플러스 상품입니다. 한 주간 수익률 3.5%대, 1년 수익률로는 12%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 살펴보시면 이번에는 알리바바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아디, 세 번째로는 샤오미 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B1 메디슨 등 이 제약주들도 다소 포함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자면 에이스 중국 과창판 스타 50 상품인데요. 과창판 50 지수가 이 최근 들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수익률이 11%대, 그리고 1년 수익률로는 무려 11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캠브리콘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SMIC 그리고 몽타주 테크놀로지, AMEC 등 이 좀 대형 기술주들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수익률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알리바바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또 관련된 ETF 상품들 수익률이 두드러지는 하루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ETF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차이나 마켓 나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 시장 오전장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요.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보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또 마지막으로 외쳐야 할 게 있죠? 네, 해볼까요? 네, 차이나 마켓 나우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구독, 알림 설정까지. 네, 알림 설정까지 네.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